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문장을 보고서 점화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활용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예제 12번 문제랑, 그리고 나머지 그 상태에서 문제를 못 풀겠다면 그림으로라도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예제 13, 14를 다루고 우리 수업을 끝낼 거예요. 구독은 다프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점화식 세우기입니다. 점화식 세우기. 그래서 점화식을 이제 우리가 문장제를 갖고서 세울 건데, 실제로는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에서의 활용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활용과 동일하게. 그럼 방정식 활용에서는 우리가 미지수를 먼저 결정하고서 그 다음에 식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점화식을 세울 땐 AN이라는 자체를 먼저 정의를 명확하게 할 거예요. 그러고서 나머지 관계식을 세울 거예요. 즉 이때 이 AN은 뭐냐면 어차피 행동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럼 n번째의 결과물을 A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들어갈 거고, 그럼 그 결과물 갖고 다음 똑같은 시행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때는 n 플러스 1번째 행동을 한 거겠죠. 그 행동한 걸 an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해서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식을 세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즉 예제 12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단세포 생물은 1시간마다 3마리씩 죽고 그 다음 나머지는 각각 2마리로 분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때 처음에 10마리가 있었다면 일주일 후에는 이 생물은 몇 마리가 되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지금 n시간 그리고 일주일을 우리는 시간으로 좀 바꿀게요. 7시간 후라고 얘기를 바꿔주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n시간이 지나갔을 때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n시간 후에 지금 생물의 마리수를 나는 지금 an이다 이렇게 지금 먼저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시간에서 1시간이 더 지나간 후를 n 플러스 1시간 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받아쓰기 쓰다 보니 n시간 an 마리가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3마리가 먼저 죽을 거래요. 그러면 an에서 3마리를 빼줄 거고, 근데 그게 나머지 각각 2마리로 분열한다는 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게 2배요. 이렇게 돼서 표현을 했더니 그게 결국 n시간 후의 결과물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다?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놓을 거라고. 즉 얘랑 같아요 이렇게 쓰여진 게 점화식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에 거기에 곱하기 2여 이렇게 점화식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야? 7시간 후에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결국 A7을 구하세요 그랬었고, 그럼 이때 이 점화식에서는 학생들이 점화식 자체의 모양을 모르니까 이럴 땐 대입을 해서 이제 찾을 거라고. 그럼 A2는 이라고 한다면 A1 마이너스 3에 곱하기 2여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10이 들어갔었을 때 7 그러면 2 곱해지니까 14요. 그러면 A3는 A2 마이너스 3에 곱하기 2를 해주니까 11에다 2를 곱해준 22여 이렇게 지금 써지겠죠. 그러면 A4는 22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22에서 지금 3이 빠진, 즉 A3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그럼 얘는 지금 19 곱하기 2인 38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A5는 A4 마이너스 3에 거기에 곱하기 2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35 곱하기 2인 지금 70마리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A6은 A5 마이너스 3에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67 곱하기 2인 134요 이렇게 표현되고, 마지막 A7은 이라고 쓴다면 A6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131에 곱하기 2인 결국 262마리입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걸 우리가 점화식 첫 번째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n번째의 결과물을 an이라고 놓았을 때 그때 n 플러스 1번째의 결과물을 an 플러스 1인데 이때 얘를 시행하는 걸 an 갖고 표현을 해줘서 쓴 식이 결국 n 플러스 1번째랑 동일하다 이렇게 쓰는 게 점화식을 기본적으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예제 13번 이런 문제는 이제 결과물을 갖고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그림을 갖고서 문제를 푸는 행동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즉 그림 이용해서 문제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볼 거라고. 그래서 뭔 소리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있습니다. 근데 바둑돌 N개를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 표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즉 여기서 AN이라는 거는 결국 N개의 바둑돌을 놓았을 때 N개의 바둑돌 일렬로 놓았을 때 글씨 쓰는 게 좀 오래 걸리네요. 이때 이 상태에서 흰 바둑돌은 이웃하지 않는 방법.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근데 이때 이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첫 번째 잡아주면 이겁니다. 그럼 A1이라는 자체는 이때는 얘 지금 한 개의 바둑돌을 놓았을 때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한 개의 바둑돌을 놓았을 때 얘를 그림 갖고 표현을 하면 한 개의 바둑돌은 맨 처음에 흰색을 놓을 수도 있고 검정색을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바둑돌을 놓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한 개를 놓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 오른쪽에다 쓰면 A1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면 A2는 두 개의 바둑돌을 놓으셔야 되는 거니까 이 두 자리에 두 개의 바둑돌을 놓았을 때 맨 처음에 내가 흰 거를 놓았을 땐 여기에는 검정색을 무조건 놓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검정색을 놓았었을 땐 여기에는 지금 검정색이 있어도 되고 또는 흰색이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A2는 세 가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A3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A3를 생각할 때 이제 또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이번엔 주체가 또 뭐야? 내가 처음에 흰색 바둑돌을 놓았다면 이때 두 번째 바둑돌에는요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검정색이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면 이때 마지막 바둑돌 이 한 자리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죠.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이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흰색 바둑돌을 놓았다면, 아니 즉 검정색 바둑돌을 놓았다면,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놔도 상관이 없다고. 즉 여기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다시 흰색 놓고 검정색 놓아도 되고요, 검정색 놓고 검정색 놓아도 되고, 그리고 다시 검정색 놓고 흰색 놓아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무조건 흰색이거나 검정색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고. 근데 여기 상황에서 보니까 이걸 그림 갖고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여기 경우는 지금 A1 이 경우랑 똑같죠. 즉 아무거나 놔도 된댔으니까 여기는 A1의 가지수랑 똑같은 거고. 근데 A3 여기 상황을 보니까 얘는 A2에 있던 이 그림이랑 똑같죠. 즉 결국 두 개의 바둑돌을 놓는 A2의 가지수랑 똑같았다고. 즉 결국 A3는 계산을 했었을 때 2 더하기 3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표현하다 보면 A1 더하기 A2가 지금 되는 거라서 그래서 5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그럼 한 번만 더 확인 과정을 해볼까요? 그럼 4개의 바둑돌을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4개의 바둑돌을 놓았을 때 맨 처음에 흰색을 놓았다면 무조건 검정색을 놓아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무엇을 놓아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다시 내가 제일 첫 번째 검정색 바둑돌을 놓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거나 놓아도 상관이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는 A2 두 개의 바둑돌을 놓는 가지수와 똑같고 얘는 3개의 바둑돌을 놓는 가지수와 똑같았었네요. 즉 A4는 A2에 더하기 A3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이러다 보니까 규칙이 완성이 돼서 최종 답을 쓰다 보니, 그러면 결국 AN 플러스 2번째의 바둑돌은, 그러면 얘가 4였을 때 2,
3이니까 결국 얘는 a n개의 바둑돌과 a n 플러스 1개의 바둑돌을 놓는 가지수랑 더한 거랑 똑같구나. 이렇게 완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수열이 점화식으로 완성되겠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서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이 상황에서 2의 점화식 뭐였어요? 이거 우리 피보나치 수열이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던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생각할 거고요. 마지막 예제인 예제 14번도 그림 갖고 좀 이해를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예제 14번 문제도 상황을 그림 갖고 볼 겁니다. 다음 그림은 다음 두 가지 규칙에 따라 두 개의 원판을 다른 막대로 옮기는 과정이다. 한 번에 한 개씩만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큰 원판을 작은 원판 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두 개의 원판을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 3번의 이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보니까 첫 번째 이 작은 원판을 여기다가 옮겨주는 방법 한 가지를 했고, 거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원판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행동 지금 두 번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지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원판을 여기다 옮겨주는 행동으로 끝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최소의 이동 횟수는 3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최소의 이동 횟수는 3번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문장에서 n개의 원판을 다른 막대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이동 횟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때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식을 세우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네요. 그러면 이랬었을 때 지금 문장을 보신다면 A2 상황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때 선생님 여기 상태에서 방금 그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이 한 개의 바둑 이거를 원판을 여기다 옮길 거고, 그럼 한 가지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던 걸 다시 여기로 옮겨서 얘가 지금 두 번째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거를 다시 여기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행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A2가 실제로 3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A3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는 원판이 3개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원판이 3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똑같이 쌓으려고 한다면 이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그러면 이 원판 위에 있는 이 2개짜리가 일단 이쪽으로 옮겨지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겠다고. 근데 뭐야? 2개의 원판을 한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결국 뭐였어? A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2의 가지수로서 여기에다가 먼저 옮겼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 원판 얘만 여기다가 다시 옮기겠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행동으로 여기다 옮겼어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2개의 원판을 한꺼번에 여기로 다시 쌓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 그럼 이때 여기에 쌓는 방법은 A2가지가 되겠죠. 즉 A3의 방법의 가지수는 어떻게 됐어? 첫 번째 얘를 옮겨줬던 A2의 가지수와 그 다음에 2번 행동인 얘 함께 옮기는 거니까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다시 이 2개의 원판을 여기다 다시 쌓는 방법 A2가지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러면 A3는 이 A2 플러스 1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까? 쌤이 그러면 A4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었을 때 A4에 대한 상황은 3개를 여기다가 먼저 쌓았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제일 마지막에 있던 원판을 여기다 다시 옮겼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를 다시 여기다가 쌓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A4에 대한 건 처음에 했던 행동은 지금 3개의 원판을 옮기는 거였으니까 이때 A3 거기에 한 개의 원판 옮기는 방법은 한 가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방법은 3가지. 그러니까 A4는 이 A3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마지막 문제에서 원했던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 즉 an 플러스 1개의 원판을 옮기는 방법은 처음에 n개의 원판을 먼저 옮길 거고 한 개 옮길 거고 다시 n개의 원판을 옮기겠어요. 그래서 최종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점화식을 그림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최종 문제에서 얘기해준 내용은 이거예요. 13번과 14번 같은 경우는 그림 갖고 우리가 점화식을 추론을 해보는 이런 규칙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점화식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만들려고 할 때 첫 번째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방정식 활용처럼 생각을 하실 거라고, 방정식 활용을 세웠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했어? 방정식 활용과 똑같이 한다면 방정식 활용에서는 미지수를 먼저 결정하고 그 후에 식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점화식 만들 때에서 점화식에서는 결국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건 n번째의 결과물을 우리는 an이라고 놓을 거다라고 표현을 한 상태에서 그거 갖고 행동을 한 결과, 그래서 한 번을 더 행동하니까 n 플러스 1번째의 결과물을 그럼 우리는 an 플러스 1이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식으로 이 상태에서 얘 갖고 얘를 표현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 활용처럼 문제를 풀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두 개의 예제는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림으로 상황 이해.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생님 2번 즉 두 예제, 마지막 두 예제를 갖고 학생들도 공부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좀 더 우리가 사고력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